안녕하세요. 써니네 TV의 써니입니다. 벌써 3월 중순이 넘어가네요. 저는 그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. 제가 1월 7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. 그때 체중이 62.1kg이었고요. 2달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인데 현재의 체중은 58.5kg입니다. 체중으로 보면 얼마 빠지지 않은 것 같죠? 요즘 3kg, 4kg 빠진 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58.5kg인 게 한 일주일 가는 것 같네요. 소위 말하는 정체기가 아닌가 싶은데, 이럴 때는 제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를 가늠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제가 새롭게 공부한 다이어트 식단의 방법이에요.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고 영상 올리는 걸 멈추겠다고 했던 거잖아요.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잘못해왔더라고요. 그간의 다이어트. 그러니까 계속 요요가 오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요요가 오고 하면서 체중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이었나부터 말씀드리면, 첫째, 적게 먹으려는 생각이 항상 강했어요. 운동도 안 하는데 평소보다 적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이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더 먹어도 되는 식단이야 라고 해도 내 스스로 검열해서 이렇게 양을 줄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그것도 잘못됐던 거였고요. 그리고 제가 탄수화물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을 했었어요. 제 식단 영상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능한 한 과일의 과당까지도 탄수화물이라고 쳐서 과일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던 거고요. 공부를 해보니까 내 몸은 무언가 영양소 하나가 부족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가공식품부터, 열량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공식품부터 먹고 싶게 만들고요. 그리고 적게 먹으면 이게 기아 상태라고 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먹는 족족 다 체지방에 저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살이 계속 쪄왔던 거예요. 내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지하는 동안은 제가 무엇을 먹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수분이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 하는 것 뿐이지 살이 빠졌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. 체지방이 빠졌던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한 달간 했던 것들이 빠졌지만 그건 그냥 수분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다.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섣불리 그거를 이렇게 업로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멈췄던 건데, 적게 먹으면 제 몸이 기아 상태로 인지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충분히 네가 원할 때, 여기서 제가 말하는 네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. 내 몸이 원할 때 나는 영양소를 넣어줄 것이고, 그러니까 체지방에 축적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한들 몸이 알아듣질 못하잖아요. 제가 그냥 먹어보는 수밖에. 그래서 그냥 많이 먹었거든요. 많이 먹었는데 대신에 제가 지켰던 기준이 있습니다. 첫째,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. 다이어트인데 가공식품은 먹지 않았습니다. 대표적인 게 흰쌀, 설탕, 밀가루죠. 그리고 그 외에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는 가루로 된 식품들, 그러니까 뭐 가루로 만든 떡이라든지 가루로 만든 빵이라든지, 흰쌀이 아니면 현미는 먹어도 되는데 그 현미를 갈아서 현미떡을 만들면 이게 가루라서 쉽게 흡수가 되고 혈당을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떡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. 케이크는 당연하고.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로 된 것들 안 먹고 대신에 천연으로 된 거는 다 먹으려고 했어요. 탄수화물 안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밥 종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억지로 현미밥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렇게
구황작물류로 단호박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탄수화물류를 채웠고요. 과일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 밖에 천연식품은 그냥 다 먹어줬어요. 가공식품은 배제하고 대신 소스류는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한 끼에. 그래서 소스류는 허락을 해줬고요.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기. 내 몸에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얜 또 기아 상태로 인지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배가 고픈 느낌이 오면 먹어줬어요. 대신에 이 배고픔이 왜 진짜 배고픔, 가짜 배고픔 그런 거 있잖아요. 특정하게 가공식품이 먹고 싶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. 아니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먹고 싶은 거 아닐까 싶어서 비슷한 거 있죠. 치킨이 먹고 싶으면 그냥 닭을 먹고요. 뭐 이런 식으로 그 가공된 거 말고 온전한 그 식재료로 만든 걸 먹으려고 해줬어요. 그러면 아 이게 진짜 배고픔이었구나 가짜였구나 하는 게 금방 되더라고요. 왜냐면 먹었을 때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름이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음식이 남았어도 그냥 남기기, 그걸 실천했고요. 그리고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지 않았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 안 해서 어떻게, 운동해야도 빠질 텐데,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. 저는 그냥 3kg 빠질 때까지는 운동 생각 안 해야지 라고 아예 마음을 먹었었어요.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한 것이 식후에는 10분 동안 거실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. 마당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. 그래도 밥 먹고 바로 앉아있지 않고 10분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TV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가족들과 얘기하면서도 10분간은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지켰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우리 조이가 자꾸 오네요. 가장 중요한데, 제가 탄수화물을 끊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난 탄수화물만 먹으면 왜 복부 팽만감이 생기지? 배에 가스가 차서 빵빵한 게 너무 불편한데? 이런 느낌이 강했고, 남편 같은 경우는 왜 탄수화물만 먹으면 방구가 잦아지지? 그냥 뿡뿡뿡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너무 민망하다.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한 끼 고기식을 하니까 방구가 잦아들고, 저 같은 경우는 가스가 적게 차고,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끊었던 거였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탄수화물만의 문제가 아니라, 이렇게 저처럼 장이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를 유발시키는, 더 폭발적으로 유발시키는 그 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포드맵이라고 해서, 고포드맵 식품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방구도 잦아지고 설사를 하거나 오히려 또 변비가 있거나 이렇게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 안게 되는 음식이 고포도맵 식품인데,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그것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먹던 채소 중에는 양배추라든지 컬리플라워, 브로콜리 같은 류들, 그 다음에 과일 중에는 사과나 배, 감, 복숭아,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먹는 과일들이 다 고포도맵 식품이었어요. 그리고 유제품 중에서도 치즈 같은 경우도 뭐 단단한 치즈, 연한 치즈 이렇게 가려서 고포도맵, 저포도맵으로 나뉘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포도맵이나 무포도맵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또 쭉 그렇게 먹어야 되면 마늘이나 양파나 이것도 고포도맵 식품이거든요. 한국인의 재료에 이게 모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평생 안 먹을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3주 정도는 저포도맵과 무포도맵 식품을 먹으면서 배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3주가 지난 다음에는 한 가지씩 이렇게 먹어보고 양을 늘려보고 또 괜찮으면 그 다음 거 해보고 문제 생기면 다시 무포도맵과 저포도맵 식품으로 한 일주일 먹었다가 또 도전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먹는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종류를 늘리고 그렇게 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식단을 천연식품으로 먹되 그 고포도맵 식품은 다 뺐어요. 뺐더니 훨씬 배가 편안하더라고요.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해져서 정말
어쩔 때는 이렇게 바늘로 배를 콕 찌르면 푸 하고 바람이 빠질 것처럼 배가 부풀거든요.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배는 빵빵한데 화장실은 가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는 따뜻한 데 엎드려 있으면서 이게 가라앉길 기다리고, 그게 시간 낭비도 되지만 굉장한 스트레스였거든요.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. 스트레스 받으면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가공식품 먹지 않기,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기,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갖지 않기, 식후 10분 걷기, 고포드맵 식품 피하기. 또 한 가지는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구워 먹는 것보다 쪄 먹는 게 살이 덜 찌고, 같은 걸 먹을 때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삶아 먹거나 쪄 먹는 게 훨씬 살이 덜 찌고,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. 이걸 지켜서 먹는 걸 저도 지켜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했더니 체중은 62.1에서 58.5 해갖고 아직 4kg도 다 안 빠진 거지만 눈바디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리고 허리 라인으로만 보면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8.5cm가 줄었어요. 그래서 옷 사이즈가 77 사이즈였던 게 현재 66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게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고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제 베프를 재작년에 만나고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. 그런데 몸이 좀 가벼워지고 내가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, 아, 이러면 운동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고,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몸에서 그거 해도 괜찮겠다,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의지를 반영시켜 주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연락해서 베프도 한번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조절을 하면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루틴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66 사이즈로 바뀐 기념으로 옷을 사서 입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, 그때 다이어트 시작할 때 옷태와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도 영상에 넣어볼 생각입니다. 한번 봐보세요.
그리고 기본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작심 삼일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. 다이어트도 3kg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3kg만 빼고 나면 어느 정도 굉장히 자신감이 붙고 내가 좀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면서 더 많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더 거울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자극받게 되고 왜 육자에서 오자로 바뀌고 나면 오태가 달라지고 지금 제가 77에서 66이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래도 제가 목표한 게 55kg니까 아직 3.5kg가 남았잖아요. 한 6개월 잡았던 건데 지금 2개월의 절반 왔으니까 5월 되기 전에 55kg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가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고 이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쭉 갈 수 있겠다. 제가 뭐 와인도 가끔 가족들 먹을 때 먹고 치킨도 뭐 영화 볼 때 먹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먹고 나면 내일 한 500g 찌겠지만 그 다음 또 내가 정상적으로 먹으면 빠질 거야 하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.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. 이게 죄책감이 생기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런 죄책감 없이 그런 걸 먹을 수 있고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먹으면 당연히 요요 와서 살이 찌겠죠. 근데 그건 분위기를 맞추고 또 친구를 만났을 때나 이렇게 그때도 내가 뭘 싸가서 먹고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. 친구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그러는 게 재미인데 나 다이어트 시기를 해야 해 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.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인 일에는 그냥 그런 걸 허용해 주되 다이어트가 그만큼 한 3, 4일 딜레이 되는 거지 라고 마음 먹고 길게 평생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생각이 드니까 둘째 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엄마 평생도 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까지 엄마가 추천해준 다이어트 식단 중에 제일 괜찮아 이러면서 같이 호응해주고 가족들 모두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가족들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엄마가 차려주는 대로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라는 이렇게 확신들이 다 있으니까 군소리 없이 제가 해주는 걸 다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식단을 바꾸고 시도했던 게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 먹고 어떤 음식을 현재 먹고 있고 이런 것도 식단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. 유튜브 보면 일주일에 5kg 뺐다, 일주일에 10kg 뺐다 하는 영상들 많잖아요. 저도 그런데 굉장히 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급하게 뺀 다음에 유지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. 저도 해봐서 아는데 우리는 20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 몸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천천히 달래가면서 그렇게 다이어트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너무 단기간에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. 한 달에 2kg 정도? 1kg, 2kg 그 정도만 빠져도 그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뭐 5kg 빠지는데 5개월, 6개월이고 그렇게 보면 긴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빼려고 하다가 요요 오면 지금보다 더 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악순환은 이제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점차적으로 체중의 목매기보다는 눈바디에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허리가 가늘어졌고 뭐 허벅지가 가늘어졌고 이런 걸로 판단하는 그런 걸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옷을 하나 정해놓고 그 옷을 입어보면서 이 옷이 점점점 맞아가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게 우리 나이대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어느 정도 성공하셨나요?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